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행 이후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과 임대차 3법에 관한 그런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시장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된 대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작용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매매가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들, 그런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섭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나가신 분 같은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매가, 그러니까 전세가나 매매가보다 이 폭등보다 더 무서운 게 실제로 전세가나 이런 매매 거래량의 어떤 그 매물이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좀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되는 게 이게 임대차 3법이 사실 시행되기 이전에 이게 실제로 꼭 지금이어야 됐을까라고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사실 전세가가 폭등한다라는 얘기는 임대차 3법이 나오기 그 이전부터 예견이 됐었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어떤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한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 지금 현재 뭐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뭐 하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또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제일 큰 이유죠. 현재 금리가 워낙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전세의 매물을 주기보다는 월세로 전환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의 매물이 더 극심하게 줄어들었던 것인데, 사실 여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름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임대차 3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이 지금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수의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5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올해 연말, 2020년도 연말에 가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파구 H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소송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내후년으로 가서는 뭐 강동이나 아니면 고덕 쪽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는 지금 현재 정책이 뭐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단점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를 모두 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내가 세입자가 된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세입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의를 해서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전세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5% 이내로 저렴하게 조금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 거의 시한부 같은 거주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